안녕하세요, 봉과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아끼는 반려동물이 아프다면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시간을 맞춰 약을 챙기고 식사도 챙겨주느라 정신없겠죠.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픈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 간병을 하는 것만큼 잘 돌보나요? 혹시 에이, 이 정도야 뭘 괜찮겠지 하면서 약을 거르거나 나중에 가본다며 진단을 미루지 않나요? 조던 피터슨 교수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에게만큼은 그렇게 무관심하고 때로는 가혹할까요? 오늘은 12가지 인생 법칙 중 두 번째 법칙,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의 의미와 실제 적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힘들어할 때는 다른 활동을 포기하고 케어에 신경 쓰면서도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이 정도쯤이야, 나만 참으면 되지 무시하는 현상을 피터슨 교수는 자기 혐오의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 이를테면 비열함, 추악함, 저질스러움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실을 잘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더 한심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자주 떠오르면 굳이 나를 돌봐야 할 이유가 뭐지라는 자격지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방치하게 되는 거죠. 가치없는 나를 벌주는 좋은 방법은 방치와 무시이기 때문에 스스로 놔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인 교육과 분위기도 나를 방치하는 데 한몫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알고 있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입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칭찬받지만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일은 이기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남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자기 무시에 익숙해지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자기 포기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우울과 불안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의식 때문에 생기는 자기 경멸에는 위로와 연민이 치료약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 대신에 평범한 사람들의 성취와 다른 사람에게 미칠 당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점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존재는 타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자신에 대한 학대가 다른 사람에게도 재앙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살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든 곳이 될 테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죠. 부끄러운 자의식을 떨쳐내고 자연스러운 자긍심과 당당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 저절로 살기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들은 단 것을 좋아하기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보면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때 아이가 원한다고 매번 사탕을 사줘야 할까요? 좋은 부모는 아이의 치아 건강을 먼저 생각하기에 아이가 울며 떼를 쓰더라도 채소를 먹이고 양치질을 시킵니다.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죠. 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에게 좋은 습관,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돌봄입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꼭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다 보면 내일 아침 피곤하고 일에도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이럴 때 당장의 욕망을 접어두고
내일의 나를 생각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바로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자기를 돌봐야 할지 실제 사례로 살펴보죠.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바쁘더라도 끼니를 거르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자야 합니다. 장년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아플 때는 미루지 말고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약을 처방받았다면 잊지 말고 챙겨 먹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조언하듯 자신에게도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실패하거나 실수하더라도 관대해져야 합니다. 난 안 돼, 왜 또 이래? 보다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다독여주세요. 허황된 목표보다는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한 주에 3일, 하루에 30분 산책하기, 매일 5분 명상하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작은 약속을 지켜나가면 자연스럽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화와 성장을 유발합니다. 대인관계도 달라질 수 있죠.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남에게도 더 건강하게 베풀 수 있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기 존중이 바탕이 된 배려가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자기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나 불안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을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일은 절대 사치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